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기업 블로그 상위 노출 포스팅 방법에 대해서 1탄과 2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탄의 내용은 기업 블로그, 사업자 블로그, 상위 노출 운영 팁과 제목 작성법, 그리고 포스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블로그는 일반 블로그와 운영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업종의 특성과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블로그의 일반적인 특성을 적용해서 운영할 경우 기업체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초보 시절에 자체 쇼핑몰도 운영하고 기업체 제품, 상품 판매용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멋지게 블로그 2개를 아주 맛있게 말아 먹었습니다. 저도 초보였던 시절도 있었고 이 정보 저 정보 수십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내용을 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정말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업 블로그는 일반 블로그처럼 법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의 로직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블로그 운영이 일반 블로그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품을 팔거나 일반 업체에서 연락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정보성보다는 홍보성 내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칙을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블로그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정보성 내용을 먼저 주세요. 블로그를 키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홍보하세요. 정보성 내용을 많이 주고 상품 내용을 초반에는 배제하세요. 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이 큰 기업들이나 이미 오래전에 마케팅 전문가들을 뽑아서 최적화된 블로그들은 블로그의 내용을 대충 적어도 상위 노출이 되고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을 하거나 블로그 운영 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 사업자의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상품 판매 블로그, 이벤트 행사 블로그, 홍보업체 블로그 등은 지금 당장 유효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장 블로그를 한다고 상위 노출이 되어서 내일 업체나 사람들이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 착각을 빨리 버리시면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빠르게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블로그, 사업자 블로그는 업체마다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업체의 아이템과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블로그에 단순하게 내용만 쓰거나 남이 한 내용을 따라만 한다면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블로그를 직접 많이 경험했을 뿐이고 오랜 시간을 그룹사 경영기획 파트에서 일하면서 사업계획서, IR, 홍보 업무를 해서 일반적인 강사들보다는 블로그의 사업 측면의 개념을 조금 더 컨설팅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기업 블로그, 사업자 블로그의 상위 노출 운영 팁에 관해 공통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블로그 제목 작성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이템과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직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제목에 지역 상품명을 많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이 경기 지역, 서울 지역,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은 내용을 틀리게 하고 다음에는 무슨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번갈아 하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네이버 AI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내용을 판단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이 업체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을 많이 적습니다. 상품이 메인 키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품을 돌리듯이 제목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것을 찾되 그나마 본인이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색에 근사치로 맞는 키워드를 메인 제목으로 하시면서 이번에는 상품명이 부족한 키워드이지만 다음에는 상품명을 적어서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에는 키워드와 글자를 반복되지 않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하시면 그냥 같은 단어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스팅 내용, 양질의 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목 작성법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홍보성 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10명 중 9명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나마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제가 포스팅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은 게 있습니다. 처음 바리스타에 도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격증을 따고 난 뒤로 바리스타의 매력에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커피 매장을 차리게 되어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전문적인 배움으로 인해서 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커피 향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1:1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리스타 국제 자격증과 국내 자격증을 좀 더 심도 있게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오빠가 하는 사업체에서 RXD 2400이라는 이탈리아산 커피 머신기를 국내 최초로 수입했습니다. 아래는 커피 머신기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가 그냥 찍었습니다. 혹시 커피 애호가가 있으시면 참조해주세요. 제가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드리고 커피 매장을 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구역의 이동 인구수나 매장 회전율 및 보증금과 월세 등 꼭 커피 매장이 아니더라도 평수에 따른 비용은 가늠해 보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제 커피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 포스팅 예시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정답이 없지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빨리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내용을 적었습니다. 위 포스팅 예시에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커피 머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그나마 운영이라도 되고 있구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구체적인 관심사는 코로나 시대에 어느 지역의 보증금은 얼마이고 월세는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성 내용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메인 키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키워드는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입니다. 위 두 개의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황금 키워드는 아닙니다. 키워드 검색 사이트에서 조회수와 문서수를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번 정보성 글만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성 내용을 안 쓸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본인에게 양보를 해보세요. 오늘은 정보성 90%, 홍보성 10%, 내일은 정보성 70%, 홍보성 30%, 올해는 정보성 60%, 홍보성 4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주셔서 포스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력 아이템이 나왔다거나 신규 아이템이라면 그냥 100% 홍보성으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 블로그 1탄인 제목 작성법과 포스팅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탄에서는 기업 블로그 특성에 맞춘 현 시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